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그래도 간간히 임장을 다니는 배짱입니다. 네, 배짱이거든요. 바쁘게 궁금하니까요. 사세요. 네. 부동산도 가끔씩 가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요. 요즘 전세가 잘 안 나간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예. 살펴보면요. 이 네. 전세 호가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네, 네. 전세 가격도 참 높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세 얘기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한참 이 시기에 많이 사람들이 다닐 거다 생각했는데 정작 거래는 안 된단 말이죠.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분들을 이제 만났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역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게 한 지역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네. 전체적인 서울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전세 거래도 거의 없고 지금 임차인도 돌아다니질 않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니까요. 이게 저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그 매매 팔려고 막 몇 군데 올려놓은 것처럼 네, 전세도 네. 막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뭐요?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임대인들이 이 분위기를 모른대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조언 아닌 조언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지금 임차인들이 안 돌아다니고 거래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이웨이라는 거죠. 아, 됐고 나는 이 가격 받아주세요. 어찌됐든 올 사람은 온다. 네.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8월 되면은 네네. 근데 임차인들이 많이 이제 구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좀 강하게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8월 대란설 네, 네. 이거를 임대인들이 너무 이제 강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 호가를 높여놓고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임차인 나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 맞춰서 돈 내주고 막 그쵸, 이래야 그쵸.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이제 현금 보유를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버틸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임대인도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막 처음에는 임차인 나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윽박지르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만기가 다가올 때까지 안 나가면 조급해져요. 임대인이. 역전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완전 전세가 역전돼서 아 우리 한번 다시 협상을 해볼까 이렇게 되거나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아예 내보내고 공실로 두는 집도 있다고 이제 맞아요. 하더라고요. 많이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 있는 집도 꽤 생겼다.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임차인이 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월이면 지금 막 구하고 네. 늦었어요 이미. 근데 네. 부동산에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임차인의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네네. 예, 보면은 자 2020년 말 21년 초에 아파트 대량 거래가 일어나죠. 서울 수도권에서 네. 대량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매수 주체는 누구였냐? 그쵸. 무주택자였죠. 무주택자였어요. 그러면 이 무주택자들이 누구냐? 임차인이죠. 기존에 있던 임차의 포지션에서 2020년 말과 21년 초에 집을 샀단 말이에요. 네. 집을 사면서 임차인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가로 벗어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자체가 많이 줄은 거예요. 그쵸. 이전엔 임차를 했었으니까요. 네네. 네. 그런 상태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원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임대인들이 호가를 너무 높게 지금 놓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너무 높게 놓고 있으니까 자 임차인들은 어쨌든 돌아다녀야 돼요. 지금 이제 진짜 그 무주택자인 분들은 돌아다녀야 되는데 무조건 돌아다니진 않거든요. 일단 손품을 팔잖아요. 손품을. 그쵸. 네. 손품이라는 게 뭐냐면 매물 사이트에 가가지고 매물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매물 검색부터 하고 그래서 호가를 쭉 보는 거예요. 낮은 매물들이 있나를 봤는데 호가가 다 높다.
그러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냥 딱 여기서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죠. 1차적으로 손품으로 내가 걸르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지금 가용 범위 안에 있는 아파트들을 손품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손품으로 빨리 찾고 이제 실질적으로 집을 점검하는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은 손품으로 걸러지는 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많이 줄은 상황에서 손품으로 걸러지는 상황이 많으니까 임대료가 높다 이런 데들은 이제 사람이 가질 않는 거죠. 아예. 그렇죠. 예전에는 좀 높아도 좀 주인한테 좀 싸게 해달라면 몇천 되면 그래도 내가 가용 범위니까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터무니없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뭐 몇 억씩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임차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임차인들이 아예 포기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졌다.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만 네. 딱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다른 데 손님이 없으면 그 말이 되냐. 그쵸. 네, 어디 한 곳은 언젠가는 굶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입주 많이 하고 있는 데들이 있죠. 곳곳에 있는 네, 데들. 입주하고 있는 데들이 전세가가 싸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도 입주 많아가지고 네. 전세가 지금 1억씩, 2억씩 훅훅 빠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예를 들면 검단이나 인천 쪽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많은 데들은 이게 새로 없던 집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동이 되면 기존에 있던 집들이 또 비게 되잖아요. 네. 그 연쇄 작용으로 해서 가야 될 곳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서울에서 눌러 앉을 수 있는 지금 가격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용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서울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도 쪽으로 가면 이제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편만 있으면 네.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경기도를 택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순환 작용에 의해서 갈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를 이렇게 극하게 올리는 호가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야, 임차인이 집이 없으니까 이걸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리는 임대인을 바라보는 임차인의 시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임대인의 시각을 또 임차인이 이해를 해야 된다. 임차인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네네. 왜냐하면 임차인은 사실 주거 안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어느 한 집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사를 2년마다 가는 거는 정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또 자녀가 있으면 더 오래 살고 그렇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할 때 당장 지금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최소한 2년, 4년을 살 수 있는 집인가를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번 계약만 보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또 그걸 그렇죠. 본다는 거죠. 그걸 보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계속 높게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이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2년 후에 또 거덜나겠네. 2년 후에 분명히 또 임대료 갖고 이 사람하고 싸울 것이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집은 좀 위험해. 배제시키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높은 전세금을 보면서 임대인의 성향도 이제 파악을 되는 네네.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이 전세금을 보면서 임대인이 어떨 거라고 또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임차인이. 네. 그러면 임차인은 어찌됐든 좋은 임대인, 네. 선한 임대인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각기 사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약간 공통된 그 성향이나 아니면 공통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인을 선택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구독과 네. 좋아요를 누른 후에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예. 오랜만에 해봅니다. 네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좋은 임대인, 착한 임대인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네. 일단 임대인들이 이 집에 들어오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 집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고르는 게 좋아요.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가격 올리고 이런 거보다 공실 나는 상황이. 왜냐하면 공실 나가고 임차인 바뀌고 이러면 부동산에 또 연락해가지고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 또 서류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금 올리는 게 일종의 빚이거든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뭔가 활용하면 이제 수익이 늘어나니까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빚이 늘어난다 생각해서 굳이 더 올리는 걸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높이 받는 것보다 일단 공실이 안 났고 오래 그렇죠.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그렇죠. 찾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주재하고 계신 분이 임대인이면 사실 뭐 다 100% 이런 사람들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인들이 해외에 계시면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거주하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임대인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임대인이 좋습니다. 좀 인정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좋은가요? 이게 그거는 뭐냐면요. 일단 노인분들의 특징이 대출을 두려워해요. 네. 그러면 이분들 입장은 전세도 대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세도 빚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막 다른 데 투자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빚을 늘리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자산을 불리는 것도 네.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관리하기 그래서 힘드니까. 저도 실제로 월세 살 때 월세를 아예 안 올려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신경 쓰기 싫은 거죠, 그냥.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착한 임대인이다.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향들이 대부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젊은 임대인들은 지금 거의 투자라는 거에 투자자 지금 모드예요, 진짜. 그냥 완전 네. 매몰돼 있죠. 그래서 그렇죠.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일단 임대료 많이 올려서 그게 내 수익률이거든요. 투자금을 줄이는 게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는데 가장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임대인을 피하고 나이 많이 드신 임대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시세도 엄청 빠삭하더라고요. 네. 젊은 임대인들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팁이 있는데 세 번째 팁은 뭐냐면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 네. 그러면 왜 이게 좋냐? 네.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주를 해야 돼요. 네. 이주를 할 때 주변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네네. 그럼 임대 놓고 있는 집으로 이제 들어갈 계획을 잡아요. 네. 그럼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재개발은 마음과 같이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이미 계획은 잡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주는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은 들어가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재개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또 들어가려면 그 전세금을 고스란히 줘야 되니까 너무 높게도 안 받겠네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전세금 올려받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면 돌려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만약에 중간에라도 나가라고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내 일정이 딱 만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심을 쓰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좀 나가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대신 높게 안 받을게. 대신 네. 내가 혜택을 줄게.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네. 잘 찾아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네. 이게 사실은 좋은 팁이긴 한데 소용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아예 없다라면 내가 이런 거는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때 선택하는 거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현황으로 봐서는 네. 단지 내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네. 이런 데는 더 찾기 쉽지 않다. 약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매물이 네. 많더라고요. 네. 네. 아, 그리고 네 번째 팁도 또 생각이 네. 나는데 그 네. 네 번째 팁은 뭐냐면 입주 아파트를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입주하는 곳을 공략해라. 저번에 네, 네. 저런 영상 찍었었잖아요. 입주 아파트를 들어가면 입주 아파트의 특징은 그 세대 전체가 갑자기 입주를 단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투자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입주를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네. 돼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전세가에 맞춰서 이 아파트도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입주 아파트가 이제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입주할 때 낮은 가격에 입주했다가 2년 차에 확 올라가거든요. 몇 억씩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한번 있잖아요. 실입주 한다라고 해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과 입주할 때 전세가가 낮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사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4번으로 놓는 이유는 1, 2, 3번에 비해서 안정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왜 그러냐면 임대인들이 실입주 한다라고 내가 거주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2년 차에 내보내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당장 내가 살 곳을 찾으려면 이런 꿀팁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네 가지 네. 정도는 아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가격이 조금 다른 데보다 높더라도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거주의 안정성이 가장 좀 우선시 되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이 요즘 전세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